병인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업에서는 병인,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질병의 원인이 세 가지 있다 했죠. 세 가지 어떤 게 있죠? 크게? 네, 유금이라기보다는 외인, 내인, 분례외인. 이게 더 맞죠? 네. 외인, 내인, 분례외인. 외인. 다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거. 자,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내가 한 사람 때렸다. 이거 외인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바깥으로부터 들어오는 이런 상황을 외인이라고 한다.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옆에서 자꾸 이렇게 까짝까짝 걸어요. 기분 굉장히 나쁘겠죠. 그러면서 기분 나쁘면서 이렇게 내 안에서, 그러니까 비록 겉에도 있었지만은 이거에 대한 이 기분 나빠서 내 속에서 생겨나는 이런 원인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좀 맞은 것처럼 이런 타박이라든가 뭐 다른 기타의 원인들에 의해 생겨나는 이런 원인이 있을 것이다 라고 봤고요. 그래서 외인이라는 것은 바깥에부터 오는 것인데 한약에서 바깥에부터 오는 걸 갖다가 어떤 데를 한정했냐면은 자연계로부터 오는 것. 자연계로부터 오는 것이다 보니까 자연계로서 지금 바람 불어 오죠. 선풍기 바람 같은 거. 그래서 자연계의 기운들, 풍, 한, 서, 습, 조화라는 이런 육기가 사람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이다 라고 봤고, 그 다음에 또 내부부터 생기는 것은, 안으로부터 생기는 것은 뭐뭐 있냐? 감정의 변화, 칠정의 변화죠. 희노사후 비공경이라고 하는 칠정에 의해서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그 다음 나머지 기타, 그거 말고 어디 가서 맞거나 뭐 칼에 찔리거나 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병이 생길 수 있다 라고 해서 내인, 외인, 분례외인이라는 용어로 만들어주고 있어요. 뭐 벌써 이렇게 막 쓰냐? 지금 이거 쓸 필요 없어요. 자, 조 이름 쓰지 말고, 일부러 지웠더니 왜 조원들 이름까지 다 써요? 조원 이름들 일부러 지워놨는데, 자, 그래서 일단은 외인 중에서 풍한서습조화를 이야기하는데, 자, 풍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뭘 이야기하느냐? 자, 풍이란 게 있을 때, 바람이 불 때 내 몸에 나타나는 변화를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지금 억지로 바람을 쐬요. 이 바람을 쐈을 때 내 몸에 나타나는 변화가 있겠죠. 그 변화를 갖다가 기록을 하는데, 조별로 기록하는데, 단어로 기록하세요. 문장으로 기록하지 말고, 바람이 불으니까 시원하고 좋다. 시원하고 좋다 이게 아니라 시원함, 좋음 뭐 이런 식으로만 단어로만 많이 기록해도 괜찮아요. 단어로 기록을 좀 해주세요. 자, 바람이 불 때 내 몸에 나타난 변화가 어떤 것이 있을까? 그래, 바람의 종류도 좀 멀리 떨어져서 바람이 약간 덜 불어오는 상태, 적절하게 불어오는 상태, 좀 많이 불어오는 상태 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 각각에 대해서도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그냥 조별로 그냥 쭉 써주시면 돼요. 단어로 쓰세요. 단어. 점 안 찍어도 돼요. 그냥 한 칸 띄기만 하세요. 점 찍지 말고 그냥 쭉쭉 띄워 주시면 되고요. 자, 조원들 이름 지어주시고요. 그냥 그것만 쓰면 되죠. 단어 형식으로 해서. 자, 4조, 5조 써주세요. 4조 있어요, 4조. 예, 5조. 5조 있어요, 5조. 몇 명이에요, 5조? 3명? 예, 빨리 써주세요. 1조 더 쓰세요. 1조, 2조, 3조. 자, 더 써주세요. 한 20, 30개 이상 써야죠. 옆 사람하고 상의해서 하세요. 컨닝해도 돼요. 다른 거. 다른 자료 찾아도 되고. 머리카락 흘라님. 이렇게 쓰지 말라 그랬죠? 단어로 써주세요. 단어. 땀이 마른다도 좀 단어로 한번 고쳐주시고요. 단어 형식으로.
자, 지금 바람이 부는 현상을 밖에서는 안 나타나지만은 밖에 자연계에도 어떤 변화가 있을까? 바람 불 때 나타나는 변화. 뭐 이런 것도 써도 돼요. 나뭇잎 떨어지면 낙엽인가? 네, 그런 식으로 단어 형식으로 해서 한번 좀 써주세요. 엔터 치지 말고 그냥 옆으로 써주세요. 5조. 엔터 치지 말고 옆으로 좀 쭉 써주세요. 한 칸씩 띄워서. 맞죠? 자, 여러분들의 집단지성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한의학적인 생각과 어느 정도 맞을까? 이걸 지금 테스트하고 있어요.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을 이제 우리 용어로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죠. 수업 시간에 나와 있는 그 원문 형식으로 그냥 단어 형식으로 나왔던 걸 갖다가 우리가 쓰는 단어로 한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거나 아주 다른 큰 차이가 그렇게 없을 것이다 는 걸 한번 볼 수 있겠죠. 다만 그거에 대한 어떤 실력 수준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약간씩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풍한서습조화. 풍한서습조화할 때 풍은 바람이고 한은 차가움, 서는 더운 거, 습은 오늘처럼 날이 습한 거, 조는 가을 날씨처럼 건조한 거, 그다음 화는 그냥 일반 화, 불 같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번호 쓰지 말고 그냥 좀 해줘요. 다시 만들어 줄 테니까 2, 3, 4번 이게 다 지우세요. 다 지워요. 제발 좀. 왜 나를 더 어렵게 만들어요. 자, 잠시만요. 안 주면 내가 지우지. 소름 돋게 이런 것도 쓰지 말고요. 또 쓰네, 또. 5조. 어디 갔냐. 이게 되냐? 자, 여러분들이 썼던 거를 갖다가 종합하면 이렇게 나오죠. 아이씨. 자, 그냥 춥다, 낙엽, 시원하다, 건조하다. 이게 여러 개 같이 썼던 내용들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배워왔던 그 부분들, 풍에 대한 이야기하고 여기서 우리가 쓴 그림하고 진짜 지워서 안 만들어 놓네요. 이제 생겼어요? 네. 이렇게 쓴 것들하고 그 다음에 그 교재에서 말하고 있는 거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가를 한번 볼 필요는 있겠죠. 네. 병인론 어딨냐, 병인론. 자, 바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이렇게 이야기했고,
이렇게 이야기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써놓은 것이 이 정도로 이렇게 썼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람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자연계의 그 바람과 유사하다라고 하면서요. 자연계의 바람과 유사하다 해놓고 바람의 풍의 성질로서 양서 성질이 경양개설하며 인체의 양의를 쉽게 침습하고 선행하고 삭단의 성질을 가진다. 풍사는 백병의 장이다. 라고 하는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바람이 있다 보니까 바람이 불다 보니까 밖에 나타나는 저런 나뭇잎 같은 것들도 어떻게 돼요? 흔들리고 떨리죠. 자,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흔들리는 이런 부분들, 자, 내 손이 이렇게 떨린다. 이런 뭐라고 했냐면은 이 증상을 풍이라고 한 거죠. 요즘 말로 하면은 서해학 학생들 우리 많이 있죠. 서해학 학생들이 서해를 딱 쓸 때 보면은 이 친구들이 가장 이 손이 떨리면 안 되죠. 그런데 서해학 학생들이 손 떨린다고 찾아온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딱 글을 쓰려고 딱 잡고 쓰면은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이 떨지 않아야 되는데 떨리는 이런 부분인데 이런 경우는 증상을 갖다가 풍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왜? 바람을 보니까 바깥에 나뭇잎이 흔들리고 떨린다 하는 거. 자, 그냥 이렇게 슬슬 떨리는 것도 있지만은 좀 심하게 떨리는 경우도 있죠. 경련이 오는 거. 중풍이 와서 경련이 오는 거. 이런 것도 다 풍이에요. 그래서 중풍의 증상을 왜 중풍이라 했냐 했을 때 경련이 일어나면서 인사불명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걸 중풍이다. 바람에 맞았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풍사가 때문에 생겨나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풍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봤었던, 이야기했던 이런 내용들, 그런 내용들하고 약간 바뀌는, 달리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죠. 가볍고 춥고 시원하고 차갑고 움직인다 해서 움직인다는 거, 떨리는 거. 그리고 바람의 성질 자체가 가만히 안 있고 어디든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이동할 수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선행이 삭변한다라는 이런 용어를 쓴 것이고, 그러면서 선행이 삭변하기 때문에 모든 병에 있어서 가장 빨리 심각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의학에서도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한방병원에, 한의원은 좀 덜하지만 한방병원에 수입을 가장 많이 올려주는 과가 중풍과였어요. 중풍 환자들. 그러니까 중풍 환자 오면 처음에 오면은 한 달 정도, 한 달 조금 더 있으면서 거의 집 한 채 말아먹는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큰 비용을 투자해야 됐고 또 치료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한의원의 중풍 환자가 한방병원에 거의 없어요. 다 어디 갔냐? 초기에는 양방병원, 종합병원 가서 처치하고, 그 다음에 이게 후유증기에는 또 어디 가요? 요양병원 가다 보니까 한방병원이 거의 이제 망할 지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엔 진짜 한방병원도 훨씬 저렸는데 요즘 와서는 경영이 좀 어려워지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어찌됐건 이 풍이란 걸 보니까 흔들리고 떨리고 막 움직이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풍이구나. 그래서 풍의 증상, 자, 풍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무엇이 있을까 했을 때 바람 성질 그대로 흔들리고 떨리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금방 여기서 춥다라고 표현했잖아요. 춥다. 춥다라고 했는데 이 추운 것들은 풍한사수 조화를 보면은 풍도 추울 수 있어요. 바람이 부니까 시원한 바람 불으니까 추울 수 있는데 기후 자체가 찬 거에 비하면은 또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춥다는 것은 이 바람보다는 하늘에서 더 추운 것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죠. 그렇다고 풍에도 추운 게 없냐? 있긴 있어요. 근데 더 중점을 둘 때 풍에서는 움직임을 중점적으로 두는 것이고 한에서는 추운 걸 중점으로 두는 것이죠. 그래서 풍한사수 조화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풍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어요? 한이겠죠? 예. 와우, 뭐 이런 거 자꾸 써놓지 말고요. 차라리 이렇게 한자로 좀 써놓으세요. 아이씨. 또 누가 자꾸 쓰네. 자, 다시 쓰세요. 한에 대해서.
몸이는 지어주시고요. 오돌오돌. 명사로 쓰랬더니 문장 쓰지 말고 명사로 써주세요. 적당히 찰 때, 아주 찰 때, 자연계의 겨울에 많이 나타나는 증상들,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연계의 현상 그대로 생각만 하기도 할 수도 있고, 또 그 자연계의 현상뿐만 아니라 그 인체에 나타나는 변화, 이런 것도 쓸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쓸 수 있겠죠. 옆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써주세요. 혼자 생각하지 말고 같이 생각하면 좀 더 여러 가지가 더 나올 수 있겠죠. 더 많은 걸 나오면 좋아요. 그래서 풍이나 한은 쓰기가 좀 편하죠. 풍이나 한은 쓰기 편한데 나중에 조, 습 뭐 이런 걸로 가면은 굉장히 좀 쓰는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자, 여기서도 요 위에 요거 있죠. wordcloud.kr 요거 누르면 아까 그 클라우드 생성기 나오거든요. 거기다 쓰시면 되고, 한약계로 발표내 여기 써 있죠. 요것도 들어가면은 발표한 거 여기다 기록할 수 있어요.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누가 워드클라우드 들어가서 좀 만들어 줄래요? 요 부분도? 그냥 내가 할까요? 자, 이것도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요. 자, 한에 대해서 지금 몇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춥다, 떨린다, 굳는다, 눈이죠. 눈, 냉동, 겨울, 얼음, 오한, 동상, 동결, 감기 같은 이런 부분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찰 때 나타나는, 몸에 나타나는 변화, 증상들, 요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내 몸이 차진다 할 때 어떤 변화가 있을까? 생각나는 걸 또 이야기를 해 주시죠. 찰 때 몸에 나타나는 증상들, 변화들. 자연계 기후 변화에서도 뭐 찰 때 나타나는 변화들. 몸이 떨린다. 또 경직된다. 네? 네, 여러 가지를 그냥 쭉 같이 이야기하죠. 콧물도 나오고 경직되고, 이 차가워지니까 움츠러들고 경직되고 뭐 떨리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서 어떤 이 순환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떨까요? 순환되는 측면에서. 예? 잘 안 되죠. 아까 풍 같은 경우는 지멋대로 막 움직이죠. 여기서 담배 딱 피면 담배 연기가 요거 타고 막 지멋대로 퍼져요. 그런데 날이 추우니까 추워 하면서 점점 움츠러들고, 사람이 기운 좋으면은 잘 도는 게 아니라, 풍처럼 막 도는 게 아니라 점점 움츠러들고 정체되는 것이죠. 기운이 더 순환되지 않게 되는 이런 부분으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 한의 기운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 서습조, 화는 좀 애매하니까 서습조 구체 안 해도 되겠죠? 하나만 더 할까요? 네. 습에 대해서 한번 하시죠. 습. 자, 지금처럼 날이 이렇게 끄급할 때 나타나는 변화에 대해서 안 했고, 네, 준비 완료. 예, 하시죠. 날이 끄급할 때 어떻게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습한 데 들어갔을 때 어떤 변화가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습에다 보면은 장마철처럼 더우면서 습한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날이 오늘처럼 좀 차면서 습한 경우도 있죠. 그 습사도 보면은 습열한 경우도 있고 습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겹치는 경우가 자연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습한데 장마철처럼 더우면서 습하냐? 안 그러면 그냥 따뜻한 날에 비에 기비가 와서 습하냐? 안 그러면 아침에 안개가 많이 껴서 습하냐는 이런 것처럼 한습이냐 습열이냐 하는 이런 변화가 또 차이가 또 나기도 하는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거. 나중에 하면 다 배우게 되고 알게 돼요. 네, 그런 것들도 자연계에서 보면은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어우 찝찝해. 네, 그렇게 찝찝하게 하지 말고 명사로 써주면 더 좋다 그랬죠. 네, 물 먹는 하마도 생각이 나고. 네. 이런 식으로 습기에 대해서도 끈적끈적하고 또 습하면은 아까도 기운을 이야기했었죠. 풍의 기운은 막 움직이는 거였고 한의 기운은 움츠러드는 거였고 습의 기운은 어떨까요? 솜에 물이 먹으면 어떻게 되죠? 무겁다. 축 늘어지죠. 그러니까 그 기운이 어떻게 보면은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식이 되죠. 그래서 아래로 내려간다. 내 몸에서 아래로 내려간다면 어디까지 내려가요? 다리까지 내려가겠죠. 그래서 이 습사로 인해서 각기증, 각기라는 증상이 있죠. 비타민 D가 부족해서 생기는 건가요? 그룹병인가 뭔지 몰라도 하여튼 이 다리까지도 병이 오는데 각기라는 이런 병이 있을 때 이 원인이 대표적인 원인을 습사라고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운이 다 내려오잖아요. 다 밑으로 깔리죠. 안개 같은 것도 다 밑으로 깔려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 기운도 그렇게 된다. 자연계의 기운이 그렇게 되니까 인체 내에서도 그런 기운들이 똑같이 적용을 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연계의 기후변화, 육기가 과하거나 불급한 거, 이걸 유금이라고 그랬죠. 유금이라 표현했는데 유금이란 것은 육기가 과하거나 불급한 거, 너무 왕성하거나 너무 부족한 거. 정상적일 때는 이건 육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상적이 생겼을 때, 비정상적으로 생겼을 때 이런 증상들이 생기고 여기처럼 곰팡이가 나기도 하고 끈적거리기도 하고 땀도 나고 습도가 높아지고 뭐 꿉꿉하고 무겁고 하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증상들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들과 유사한 것이 있다면은 이 사람은 습으로 인한 것이다. 아니다. 풍으로 인한 것이다. 아니다. 하늘로 인한 것이다. 라는 걸 갖다가 유추할 수 있겠죠. 나타나는 증상을 가지고.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지금처럼 오늘은 왠지 그냥 기분도 우울해지고 움직이기도 싫어지고 한다 하면은 밖에 보니까 진짜 기압이 낮아지고 해서 끄급하고 하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걸 갖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육기, 풍한서습조와 육기를 가지고 그만 쓰죠. 과대표. 네가 쓴 거 다 알아요. 그랬더니 또 딴친 걸 쓰는구만. 네. 자,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자연계의 기후변화, 풍한서습조화에 의해서도 병이 생길 수 있다는 걸 봤고요. 자, 감정을 갖다 이야기했죠. 희노사후 비공경. 노희사후 비공경. 오행배속을 하면 노희사후 비공경 하면 딱 맞아요. 노희사후 비공경. 그래서 감정 변화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장 쉬운 거 일단 화내는 거죠. 가장 쉬운 감정 화내는 거. 자, 노에 대해서 한번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또 어떻게 해놨냐? 에이, 누가 또 이거 복사해놨어. 자, 여기서는 이제 화냄. 노에 대해서 화가 나면은 어떤 현상들이 생길까? 이거는 자연계에서 보기보다는 내 몸에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내가 갑자기 여러분한테 숙제를 교재를 30번 써와라, 10번 써와라, 30페이지 써와라. 화가 나죠? 네, 그때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화가 나니까 열받고 또 네? 욕 나오고 욕도 하고 네, 욕하세요. 숙제는 안 낼게. 욕 먹어서. 욕 먹어서 숙제는 안 낼 테니까 그런 변화를 갖다가 어떻다는 걸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내 몸에서 나타나는 어떤 이런 상황들을 갖다가 쭉 써줘 주시면 되겠죠. 아까 그 자연계의 현상보다는 좀 더 우리가 의학적인 부분으로도 많이 쓸 수가 있겠죠. 옛날 사람들도 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 한 30명 모여서 같이 나타내죠. 옛날에 처음에는 이 사람이 화냈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구나 보고 관찰해서 써놓는 것이죠. 그 다음 후대 사람이 또 관찰한 거에다가 이 사람은 또 저것 말고 또 이런 것도 있네 하고 또 써놓는 거고 거의 그런 식으로 이게 발전이 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대부분은 어떻게 보면 황제내경 이런 데서는 내경에서는 그 내용이 거의 완성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이전 시대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까지 만들어졌나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아마 이런 식의 과정들 나름대로 집단지성이 모여지면서 화가 났을 때 이러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느냐라는 걸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주변이 안 보임, 꾸깃꾸깃해짐 같은 이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를 많이 써줬는데 이 부분들도 보면은 그냥 할게요. 네.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여러 가지 를 갖다 말을 하죠. 답답하기도 호흡곤란도 하고 두통이 있기도 하고 분노, 열, 흥분 같은 것들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노했을 때 화가 나다 보니까 기운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났을 때 기운. 아까 풍기는 막 흩어지고 화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이런 식이고 습은 가라앉고 하는 지체되고 했는데 화를 났을 때 그 기운은 어떨까요? 뻗어나가죠. 확 뻗어나가죠. 뻗어나가는 것을 보면은 오행에 어떤 거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목이나 화나 둘 중 하나겠죠. 근데 그 기운이 너무 팍팍 세게 뻗어나가는 그러니까 씨앗에서 땅을 뚫고 쏟아오르는 것처럼 그 기운이 굉장히 강하게 쏟아오르는 것이죠. 화가 나니까 여기 써놨죠. 호흡곤란이라 눈에 보이는 게 없다고 써놨죠. 안 보임? 안 보이냐 할 때 눈에 보이는 게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평소에는 안 그랬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갑자기 화만 나면은 사람이 헷갈려 돈다 라고 할 정도로 그런 것처럼 이 기운이 보니까 굉장히 뻗어나는 이런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더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확확 차올라오르고 위로 뻗어 오른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다들 아까 위가 아니라 뻗어 간다는 거는요. 나무가 위로만 오를까요?
핸드폰에서 자꾸 위로 올라가라 그래요? 아래로 내려가라 그래요? 핸드폰 숨기려고 하다 내려가죠. 그런 것처럼 기운이 위로만 뻗는 게 아니라 사방 어디로는 다 뻗을 수 있어요. 아래로 뻗기도 하고 옆으로 뻗기도 하고 하는 것이 이것이 목의 기운이에요. 화의 기운은 어때요? 화의 기운은 기운이 어디로 가겠죠? 어디요? 위로요? 네, 핸드폰 이제 위로 올리면 되겠죠? 네, 그렇게 위로 올라가는 것이 화의 기운이고 목의 기운은 상하좌우 어디든 다 뻗어나갈 수 있는 거. 아래로 뻗을 수도 있고 위로 뻗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무가 위로 자라지만 땅속에서 아래로 뿌리가 밑으로 자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뚫고 나가는 힘이 강한 것이 목기다. 이런 거는 계속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나중에 생략 시간이라든가 원전 시간에 또 이런 걸 할 때도 그런 개념을 가지고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는 해주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기운이 뻗어나가는 이런 부분들을 성냄, 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할 부분이 이제 화를 냈으니까 좀 뭐라 해야 돼요? 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미리 해줬네요. 희, 기쁠 때. 자, 기쁘다 하면은 그때 나타나는 어떤 상황들 또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기쁘다 했을 때 나타나는 상황들이 어떨까? 자, 갑자기 수업 이제 끝내겠어 하면은 굉장히 기쁘죠. 네, 그때 나타나는 지금 이 상황들, 내 변화, 이것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기쁘긴 기쁜데 내 몸의 변화, 그 기운이 또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것들도 생각할 수 있겠죠. 예, 지금 거기 쓰는 것처럼 이렇게 되겠죠. 자, 기운은 어떤다 그랬어요? 기운이 어떨 것 같아요? 그냥 막 구름 타고 날아가는 것 같죠? 예, 그냥 이렇게 상승되고 이렇게 기운 타고 조화로운 것이, 그러니까 기쁠 때는 뭐 항상 좋은 것뿐이 없잖아요. 너무 기뻐하면 또 이상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뻐해서 좀 좋은 쪽으로 이렇게 발산되고 좀 조화롭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주로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노희.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생각하는 거. 생각 사자. 사자에 대해서 한번 그것만 하고서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사자에 대해서 한번 하시죠. 예, 써줬고요. 예.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것도 고민하고 저것도 고민하라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자, 고민하면은 생각하는 거 하면 누가 생각나요? 로댕의 이게 생각나겠죠? 자, 그렇게 있을 때 기운은 또 어떨 것인가? 사는 좀 어렵죠? 노나 희에 비해서는 좀 어려워요. 자, 기운적인 측면에서 어떨 것인가도 한번 봐주시면 좋겠죠? 내려갑시다. 자, 생각을 많이 한다 했을 때 동의보감에도 뭐 가끔 나오는데 뭐 생각을 많이 해서 나타나는 건 여러 사람들이 일화가 있죠. 생각을 많이 했다는 일화 같은 거. 에디슨 할아버지도 무슨 일화 있잖아요. 밥문도 까먹고 뭐에서 연구를 골똘히 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처럼 있는데, 그건 이 에디슨 말고도 이 동의보감에도 그런 일화가 있어요. 어떤 선비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고 막 고민을 너무 많이 하는데 식음을 전폐하고서는 고민을 많이 했대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떤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여보가 제발 좀 밥 좀 먹어라. 생각 뭐 하는 건 하는데 밥 좀 먹어라. 네가 밥을 안 먹으니까 내가 죽겠다. 라고 해서 그런 뭐 꿈인지 뭔지 이렇게 일화가 있었는데 그런 걸 딱 하고 나니까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사람이 내 몸속에 있던 그 비장을 주관하는 뭐 황포니 노인이라나 뭐 이런 사람이 나와서 제발 좀 먹어라. 고민 그만하고 먹어서 나 좀 살자. 나 사는 게 너 사는 거다. 라고 했다는 뭐 그런 일화도 있어요. 그런 일화를 써놓기도 했어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기운적인 측면 여기서 말한 것처럼 식욕 감소하고 소화도 안 되고 하는데 밥을 잃을 정도로 밥도 잃을 정도로 막 하고 하다 보니까 기운 상태는 어떻겠어요? 풍은 막 돌아다니고 화도 확 치솟아오르고 구름 떠가는 것처럼 막 번들을 했는데 고민하면서는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몸을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고민 막 이렇게 막 이러면서 고민하진 않잖아요. 거의 그냥 앉아서 한 곳에 딱 이런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고민을 하는 것이죠. 기운은 어떻겠어요? 기운도 딱 그렇게 되겠죠. 네, 움직이지 않고 딱 그 자리에 정체되어 있는 이런 상태니까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기운이 정체된다. 그런 면에서 소화도 안 되고 밥 먹을 생각도 안 하고 하는 이런 부분까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의 변화에 따라서 몸에 나타나는 변화들도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다. 그걸 갖다가 이 한의학적 용어, 옛날 사람 그린 한자로 써놓은 것이 그 병인론에 나오는 증상들을 쭉 이야기한 것이다. 아주 간단하죠. 누구 말대로 참 쉽죠.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실제로 뭐 어렵죠. 그냥 봤을 땐 참 쉬운데 뭐 그림 그릴 때 뭐 이렇게 딱딱 넣으면 다 된다고 하는데 본인은 쉬운데 그걸 보는 시청자들은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그런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이 옛날 사람들도 우리랑 큰 차이가 없었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아직 우리가 의학을 안 배웠지만 이제 의학을 배운다 하면은 좀 더 배운다 하면은 여기서 나오는 용어랑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병인론에 대해서는 비교적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고요. 다음 시간에 아마 병기론 이런 걸 들어가는데 병기에서는 좀 더 이 책에서 좀 중요시 여겨서 보여야 될 부분들이 각 증상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요. 이런 증상은 어떻다, 저런 증상은 어떻다. 그러니까 각 장부에서 나타나는 주요 증상들이 있고 그 주요 증상의 구체적인 예가 증상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고 있거든요. 완벽하진 않아요. 완벽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돼 있으니까 그럼 이 증상에 대한 설명들은 꼭 알아야 돼요. 나도 보면 증상, 자, 기침한다. 해수라 표현하는데 기침에 대해서 정의를 설명해 줄 필요가 있을까요? 내가 개론 시간에? 그냥 기침하는 거야 하고 넘어가겠죠. 병력 시간에 기침. 그냥 기침이야 하고 넘어가요. 임상 시간, 이 폐결핵과 시간에 가서 해수에 대해서 하면서 알지? 하고 넘어가요. 쉬운 거니까 그냥 알지 하고 넘어가도 됐는데 나는 내 수업에서는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했어요. 해당 그 병력 시간에 그냥 당연한 거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그 글로 써 있는 원문을 써 있는 이 정의만 딱 이해하고 넘어가고 임상 시간 들어가서는 아는 거 내가 지금 이 나이에 그런 거 설명해 줘야 돼? 라고 하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우린 어디서 배운 적이 없는데요. 이 증상에 대해 배운 적이 없는데요. 이런 일이 생기죠. 그 다음 더 웃긴 거는 자, 나는 해수라고 말했는데 그 환자들은 내 병증이 해수요. 난 해수 천식이 있어. 뭐 천식 이런 거 많이 알지만은 우리 용어로 설명해 주는 경우가 드물죠. 대부분 나 머리도 아픈데 머리가 어떻게 아파요? 욱신을 쑤시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우리 말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 표현한 걸 갖다가 어떻게 그 한의학적 용어로서 차트를 써야 되느냐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환자들이 이야기하는 말과 우리가 배우는 공부하는 이 용어가 차이점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그 차이를 갖다가 얼마나 그 갭을 줄이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증상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는 거 하다못해 뭐 백과사전 같은 데 찾아보면은 증상에 대한 설명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수시로 좀 찾아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한의학계론 이 지금 한의학 기초이론 이 책에서는 얼마나 돼 있나 모르겠는데 먼저 사용하던 그 한의학 총각이라는 이 서적에는 그 증상에 대한 설명들이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증상에 대한 설명들을 반드시 좀 읽어보세요. 많이 읽어보시고 암기할 수 있으면 암기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암기하러 이것도 한번 이야기해보는 거니까 뭐 물론 내가 뭐 하라고 했다고 여러분들이 외우는 거 아니잖아요. 12호나 순서 그 12개 단순한 것도 못 외우잖아요. 아직도 못 외우죠? 자식이 하면 좀 섭하죠. 외우려고 노력 중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예. 외우려고 노력을 하는데 경활학 시장 가면 그 기본적으로 다 알아야 되는 이런 부분이니까 좀 미리미리 좀 알아주면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미리 알 수 있도록 좀 해주고 기본적으로 알 수 있게 해주고 이런 증상들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좀 알게 좀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병인에 대한 부분들 뭐 너무 쉽게 이렇게 나는 거의 뭐 놀다 먹다시피 이렇게 넘어갔는데 병인론에 대한 이야기 이렇고 병기는 이제 그 각각이 이런 뭐 풍이 있을 때 그 풍이 어떤 형식으로 변해서 어떤 증상이 나오게 되느냐 또는 장부에 따라서 간장에 나타날 수 있는 병이 있는데 그 병은 어떤 기전을 통해서 이렇게 되느냐 하는 병리 기전, 병이 생겨가는 기전들에 대한 설명들이 아마 병기론에서 언급이 될 거예요.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수업 뭐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이것도 사이버왕 꼭 들으셔야 돼요. 사이버왕 그거는 이게 출석 체크되니까 꼭 듣도록 하고 로그아웃 해주시고 컴퓨터 끌 수 있으면 꺼주시고 책상 의자 좀 잘 집어넣고서는 나가도록 하시죠. 예,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들 했어요. 예.